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네. 초등학생 아이하고 그 초등 교사가 칼에 찔려가지고 학교에서 발견이 됐다. 이런 뉴스를 그냥 제가 봤어요. 선생님이 네. 아이를 찌르고 네. 자기도 자해를 했나봐.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경찰에다가 자백을 했대요. 자기가 네. 범행을 저질렀다. 네. 아니면 이제 자기가 막상 범행을 저질렀더니 네. 큰일 났다 싶으니까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시도했는데 그렇죠. 실패를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네.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뜬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본인이 아이를 찌른 행동에 대해서는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형사상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구독자분들도 뭐 저희 영상을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칼을 찔렀고 또 사람이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살인죄, 네.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그렇죠.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렇죠. 중대한 범죄죠. 그렇죠. 이제 사람이 죽었고 범인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거는 살인이냐 아니면 뭐 그 과실치사냐 폭행치사냐 상해치사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상해치사 내지는 뭐 중상해치사 뭐 이 정도가 될 텐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판단컨대 일단은 그 칼로 찔린 사람이 이제 초등학생으로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신체 중요 부위가 아니더라도 이제 비중요 부위, 뭐 허벅지라던가 아니면 팔이라던가 그래서 아니면 복부의 이제 측면으로서 칼이 들어가도 당장 사망을 하지 않는 그런 부위를 찔렀다고 하더라도 죽기에 충분할 수 있어요. 어리기 그렇죠.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칼로 찌르긴 찔렀는데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라고 하면은 중요하지 않은 부위를 찌르거나 네. 내지는 찌르고 나면 계속 피가 나잖아요. 그렇죠. 과다출혈이 이루어지면 결국 사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찌르고 나서 빨리 119에 신고를 한다거나 이랬어야지 이게 뭐 살인의 혐의를 달리 볼 수 있느냐가 네, 이제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는 맞아요. 거지. 그 부분도 크게 보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가 어리고 아이가 어리면은 당연히 신체도 다 아물지 않고 몸무게도 적고 피해 양도 적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체 비중의 부위를 칼로 찔렀다고 하더라도 피가 많이 흐를 거고요. 그러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제 생각에는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늘상 다른 의견을 많이 표출하지만 네네. 이번에는 네네. 살인죄가 인정되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실제로 이제 교사 자체도 본인이 찔렀다고 자백을 한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살인죄가 인정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살인죄 인정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 여교사가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이 발생하기 뭐 며칠 전에도 동료 교사와 이제 싸움이 붙었다는 것 같아요. 이제 동료 교사가 이제 웅크리고 있는 여교사한테 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는데 갑자기 팔을 꺾어가지고 이제 다치게 됐다라는 공격 성향이 드러나네요. 폭력적인 성향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살인죄를 인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매우 간접적이지만 살인죄를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를 따지면 인정하는데 좀 요소로 작용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사실 우울증에 걸렸다. 네네. 우울증은 병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스스로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네. 책임의 조각 내지는 책임의 감경 이런 것들을 형법적으로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네.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네.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뭐 종종 받아들여지기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요즘에는 정신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피고인 본인에게 별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아요. 네. 유리하게 정상관계 자료를 제출을 할 수는 있죠. 그렇죠. 이제 책임 할 게 자체 없으니까. 책임 자체가 조각이 됐다는 거는 책임이 없다라고 그렇죠. 해서 무죄를 받아내기는 이제 뭐 하늘의 별 따기인 거고 심신상실 상태가 조금 경하지만은 어쨌든 책임이 좀 적어진다. 그렇죠. 라고 해서 이제 감경, 법률상 감경을 받기에도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책임 감경을 결과적으로 인정할 거냐의 문제는 자 선생님이 우울증을 심하게 알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내가 통제가 안 돼요 라는 사유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랬다고 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에 1학년짜리 학생을 찌르는 것과 과연 이게 인관계가 있느냐 그거 내가 우울증 걸렸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공격하는 게 봐줄 수 있는 문제냐 라는 이제 시각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책임 감경도
하나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일단 제 생각에 책임 조각이라던가 감경은 고사하고 이게 선처 사유로도 작용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는 과정에서 이제 형법상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뭐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책임의 문제를 잠깐 논해봤는데 그렇죠. 그 앞선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게 살인죄가 성립할 것인가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우울증을 겪은 거 그렇죠. 이게 이제 성립 여부에 대해서 아마 인정이 될지 부인이 될지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책임 말고 살인죄 자체 성립 그 구성 요건 자체로 봤을 때는 인정되는 요소로 많이 작용할 거예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울증으로 뭐 1년 동안 휴직을 하고 그다음에 돌아와서도 폭력적인 성향이 계속됐다라고 하면 그 사람 손으로 그 사람 의지를 가지고 그 학생을 죽였구나라고 인정하는데 또 무리가 없죠. 병원을 가서 그렇죠. 치료를 한다던가 약을 먹어서 그런 이제 공격적인 성향이라던가 우울증 증세를 좀 약화시켰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노력을 조금은 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우울증이 발현이 돼가지고 그렇죠. 이런 사단까지 난 거니까 말씀 주신 대로 하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극복을 못한다라고 하면 입원이라도 했었어야죠. 맞아요. 뭐 주변 사람들이 강제 입원이라도 시켰어야 되고 그게 안 돼서 이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범죄, 살인죄가 성립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나아가서 말씀 주신 대로 책임이 이제 조각이나 감경은 당연히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쉽지 않고 이제 선처를 받는 것도 이제 쉽지 않겠다라는 조민우 변호사님의 의견이시고 몇 가지 그 형사적인 부분 말고도 이제 이슈들이 더 있는데 이제 일단 아이가 사실 사망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네. 적극손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치료가 필요했을 때 치료비. 지금 이것도 이제 뭐 어쨌든 치료 행위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 네네. 제일 이제 큰 게 이제 소극손해인데 그게 뭐냐면 아이가 네. 일을 못하고 일을 그냥 정상적으로 살았다면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걸 못하고 그 모든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했기 때문에 그거를 벌지 못한 손해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아이 기준으로는 한 뭐 4, 5억 이상 되겠죠. 훨씬 많지. 만약에 일반적인 근로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65세까지 일함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라고 한다면은 뭐 적어도 10억 이상 될 거고 그거 말고 또 위자료 그렇죠. 부분 관련해서는 네. 정해져 있죠. 저 위자료가 이 사건에서는 더 인정될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사실은 통상적으로 사망했다는 위자료를 잃어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통상적인 뭐 살인까지 이르지 않은 그런 경우에 위자료를 사실 우리 상정하고 1억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자기의 의사로 아이를 찌른 거라서 위자료는 사실 대폭 상승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아이가 어리기도 하고 그치. 어리지 않더라도 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만약 조금 폭넓게 인정한다고 한다면은 형제 자매까지도 본인의 고유의 정신적 이제 충격을 보상받기 위해서 그들의 위자료까지도 산정돼서 네. 지급해줘야 될 의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죽인 것도 아니고 아이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의 선생님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학교도 손해배상 책임이 같이 인정이 될 수 있고 네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위험성을 더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네네. 결국은 신상정보 공개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 교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으로는 파면이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제 본인이 이제 죽였다라고 자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명백한 사건에서는 사실은 그 나라 국가나 내지는 학교 측에서 그 진행 경과를 보지 않고 빛의 속도로 바로 파면시킬 수도 있어요. 그 시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른 이제 오점이 안 남기도록 절차적으로 꼼꼼히 따져가지고 파면 절차까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우리 또 초등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네네.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까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사실 미친 들더라고요. 것 같아요. 진짜 깜짝 좀 놀랐어요. 쌍욕을 하고 싶은 걸 겨우 참고 오늘 방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무서워서 애들 학교 어떻게 보내요? 근데 요즘 학교는 그냥 겨울방학 쭉 이어서 하잖아요. 그랬으면 사실 안 만났을 와, 그러면은 더 짜증나겠다. 겨울방학과 봄방학 사이에 사실 행정적인 절차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그때는 학교에서 안 뭐 하죠. 배우지 않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아이가 사망했다. 선생님한테 그것도 찔려서 이야, 진짜 막 선생님들 정신 상태가 똑바른지 이런 것들 한번 다시 이 점검하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선생님들이 올바르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권을 지켜줘야 한다
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그 선생님들의 자질이나 자격에 대해서도 엄청 엄격하게 이제 검증을 해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